최근에 사실 저희 이 언론에 많이 나오시는 각종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존리 대표님이나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주식을 파는 게 아니다. 네. 그냥 물려주고 네. 이렇게 갖고 가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 그냥 자기 투자를 하는 게 더 낫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경제 성장률만큼 상승하는 게 핵심이에요. 존리 대표님이 펀드 매니저를 하셨을 때는 1980년대, 199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고성장하는 시기예요. 경제 자체가 떡상하다는 그렇죠. 식이죠? 그러니까 주식이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는 시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통신주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통신주가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를 걸 사람이 많아져야 통신주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근데 인구가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2020년부터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네, 감소하기 시작을 한다. 204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얼마가 된다? 절반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통신기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 수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는데, 그럼 그런 회사를 그냥 내가 예전에 통신주로 장기 투자해서 돈을 벌었으니 계속 갖고 간다. 여러분들도 장기 투자해서 돈 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세상을 살던 사람들인데 과거 시대에 살던 분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봐야 애초에 성공 방정식이 다르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경제 전체가 상승해서 주식시장이 오르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경제 성장은 둔화되거나 혹은 역성장할 수도 있는데 왜 인구 때문에 그런데 그 정체되거나 한정되어 있는 시장에서 남의 파이를 뺏어와서 위너가 될 수 있는 애들이 당연히 주가 상승률도 좋고 매출과 이익 성장도 가파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다 치는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네. 선진국일수록 경제 성장률은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은 지난 예를 들면 한 10년, 네. 15년간 떡상을 했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네. 그런 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미국 주식은 장기 투자하면 된다. 된다. 근데 그거는 살아남은 애들만 지금 보셔서 그런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애플이다, 그다음 페이스북이다, 이런 주식들은 계속 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망한 기업은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네. 두 번째, 미국 기업 중에 그 지수가 신고가인데도 주가는 저 밑에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네. 주가가 바닥을 기면 정말 신기한 게 우리나라 너무 비슷해요. 우리나라에 KTNG라고 혹시 아세요? 알죠? 담배 파는 회사. 담배 파는 회사. 손 이거. 네, 담배 파는 회사인데 그 회사는 코스피가 신고가인데 지금 주가가 처박혀 있잖아요. 미국에 가면 알트리아라고 있어요. 네? 남자분들 왜 많이 아시는 말보로. 네. 말보로 파는 브랜드. 주가 저기 처박혀 있어요. 생각조차 못 해봤네. KTNG도 마찬가지고 네. 미국 주식에서도 그렇게 빠져있는 주식들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해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 뭐냐면 나 애플 주주야, 테슬라 주주야, 페이스북 주주야, 이런 소위 빅테크 몇 개의 소수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이제 많았더라. 그리고 그 외에 굉장히 미국에서도 지금 이게 화두인데 상위 몇 개 종목 빼놓고는 나머지가 너무 소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요즘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다 네이버 좋죠. 네. 대형주들이 좋고 중소형주들은 좀 심심하거나 주가가 안 좋은 애들도 있는 것처럼 네, 그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핵심은 나의 돈이 주도 업종과 기업에 좀 있어야 된다. 주도라는 건 뭐냐면 시장을 리딩을 하는 애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미국 주식이 제일 마진 이익률도 높고 성장률도 높은데 심지어 M&A 할 수 있는 돈도 많고 자사주를 살 돈도 많아. 그러면은 다른 국가 주식 대비 미국 주식의 매력도가 더 높을 수밖에 높겠죠. 없네. 근데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애와 못하는 애 그렇게 간에 못하는 애 간의 격차가 너무 확 벌어진다는 크다. 거죠. 그러니 소위 팡이라고 불리는 혹은 마가라고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애들은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주가 우상이야. 되는 애들이니까. 안 되는 애들은 주가가 계속 그냥 기는 거야. 여기서도 이 미국 주식장에서도 될 놈 되고 안 될 놈 안 되리네. 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될 놈을 잘 골라야 찾아야 된다가 약간 답인 것 같은데 네. 될 놈은 어떻게 골라? 그러니까 이거 델롬 일단은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좀 정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말은 쉽다. 주도주를 찾아서 내 돈을 투자한 다음에 장기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자, 제가 지금 나열을 해볼게요. 산업이 반도체, 자동차, 정유화학, 철강, 은행, 증권, 손해보험 뭐 이렇게 많아요. 이걸 다 일반인이 공부할 수 없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후가 되자는 거예요. 분야에 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인 덕후가 돼야 된다. 예를 들면 자기가 미디어 컨텐츠 이런 업종에 관심이 있다면 그 업종에 대한 뭐 잡지를 구독을 하든 기사를 보든 그 잡지가 얘기하는 동향과 흐름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면 한국 드라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국 드라마를 사가는 애가 원래는 넷플릭스랑 중국 애가 있었어. 근데 중국이 한국에서 뭘 터뜨리죠? 한한령을 터뜨리니까 수요자가 둘이었다가 하나로 줄어요. 응? 그러니까 한국 업체들이 갑이에요, 을이에요? 의리죠. 을이죠. 하나니까. 네, 하나니까 넷플릭스가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넷플릭스가 잘 나가니까 그걸 두고 이제 누가 치고 들어오냐? 애플 TV 한대. 디즈니도 뭐 한다.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 한대요. 워너브라더스가 HBO라는 그쵸. 걸 HBO 맥스라고 또 생겨요. 아, 이게 엄청 엄청 늘어나네. 네. 그리고 또 뭐가 생기냐면은 한국의 웨이브. 잘 될지 진짜, 모르겠지만 잘 될지 모르겠지만 웨이브. 네. 뭐 티빙도 있죠. 지금. 왓챠도 있고. 왓챠도 있고 쿠팡도 이제 네. 한다고 하잖아요. 잘 보세요. 수요자가 넷플릭스 중심에서 엄청 제가 늘어나네. 지금 얘기한 것만 8개야.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가끔 신문에서 보는 대로 시진핑이 한국을 와요. 네. 그래서 한한령이 좀 완화돼. 중국에서도 다시 중국도 생기는데 중국에는 OTT가 또 한 3-4개 돼요. 그럼 수요자가 넷플릭스 의존도가 있었던 애가 수요자가 10명 이상 됐어요. 사갈 사람들이 확 늘어나네. 근데 이제 문제는 사갈 사람이 많아도 결국 내가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가 경쟁이 좋아야. 있는지가 그렇죠. 핵심이잖아요. 넷플릭스의 상위 인기 드라마 30개 중에 한국 드라마가 꾸준하게 6개에서 8개를 차지해요. 오.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인구가 60억 명이죠. 한국의 인구는 얼마죠? 약 5천만 명 정도 되면 인구 점유율로 보면 몇 퍼센트일까요? 0.8%죠. 그렇네. 넷플릭스의 30편 중 6편에서 8편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넷플릭스 작품이 많지만 상위 30개를 기준으로 점유율이 몇 퍼센트라는 소리죠? 20% 이상이죠. 네, 20에서 거의 30% 가까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인구 0.8%의 점유율을 가진 국가가 어떻게 20-30%의 점유율을 가지는 인더스트리를 키워낸 이 파이가 커진 데서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미디어 콘텐츠의 덕후가 된다면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이런 감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K 컨텐츠네. K 컨텐츠. 반도체도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 D램이에요. 삼성전자가 D램 점유율 약 50%, 하이닉스가 점유율 약 20% 후반, 합치면 거의 75%예요. 인구가 0.8%인 국가에서 글로벌 점유율 75%인 아이템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감을 잡으실 때 팁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걸 항상 생각하자. 대한민국의 인구는 전 세계 0.8%에 불과한데 그 0.8%의 사람으로 0.8% 이상의 글로벌 점유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더스트리부터 내가 덕후가 한번 되어보자. 그래서 2015년도에 화장품 업종이 핫했던 이유는 왜일까? 0.8%의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의 옆 동네에 14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이라는 애가 있는데 거기서 이 0.8% 인구가 만들어낸 브랜드의 힘을 사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60억 명 중에 한국과 중국 합치면 15억 명이니까 점유율이 0.8에서 25%가 된 거죠. 맞네. 네. 근데 핵심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만들어야 돼요. 넷플릭스에서 상위에 그렇죠. 인기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잘했던 회사가 LG생활건강이니까 LG생활건강은 주가 계속 신고가. 쭉쭉 가는 네. 거죠. 근데 한번 경영상에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아모레퍼시픽은 요즘은 주가가 좋지만 어쨌든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성장하는 인더스트리에 이거 사세요 이게 아니고 일단 첫 번째 기준은 0.8%에서 글로벌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인더스트리 덕후가 되자.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그 안에서 잘하는 애가 무엇일지 우리가 추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꼭 어려운 재무제표나 이런 것까지 안 가더라도 내가 소비자로서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스위트홈을 보신 분이라면
웹툰도 저 같은 경우 DNC 미디어라는 데가 만든 그렇죠. 나 혼자만 레벨업을 너무 재밌게 봐서 그것 때문에 웹툰 시장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는데 웹툰을 공부하다 보니까 카카오 페이지도 있고 뭐 네이버 많죠. 웹툰도 있고 막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 웹툰이 하는 걸 봤더니 웹툰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북미의 웹소설 회사도 막 인수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한국이라는 좁은 시장에서만 웹툰 맨날 팔던 게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로 나온다. 글로벌로 가게 되는 거고 북미 지역에 매월 실제로 그 앱을 사용하는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1.5억 명이에요. 오, 1억 5천 명? 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천만 명의 대한민국 인구에서 북미만 해도 3배 인구를 타겟을 하게 된 거죠 이미. 거기 프랑스랑 독일에서도 잘 돼요. 스페인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1.5억 명 더하기 플러스가 있고 일본에서도 잘 돼요. 네, 그러니까 5천만 명의 인구가 만들어낸 스토리, 컨텐츠들 그것이 전 세계로 펼쳐나가는 그 스토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DNC 미디어나 뭐 최근에 키다리 스튜디오나 뭐 이런 그 컨텐츠 프로바이더들 CP라고 하는데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애들의 밸류에이션은 당연히 높아질 올라갈 수밖에 수밖에 없다. 없다. 오, 진짜 타겟 시장 자체가 일단 커지고 그럼요. 그동안은 뭐 예를 들어서 동네 장사하다가 쉽게 말해서 내가 카페 하나 내가지고 동네에서 장사하면서 한 달에 뭐 얼마씩 벌었는데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카페가 글로벌로 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 이런 점에서 투자를 하면 왠지 약간 주식 투자가 쉬워 보이는 더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더 쉽게 말하면 지방의 맛집이 서울에 프랜차이즈 사업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맞네. 네. 그런 것들만 찾아도 되는 거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 딱 들으면은 약간 항상 뻘무새가 되더라고. 그럴 걸, 살 걸. 그럴 걸, 아, 샀어야 되는데, 네. 이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이제, 뭐 저도 그렇고, 황희 씨도 그렇고, 어느 분야든 이제 즐기는 분야나 잘 아는 분야가 있는데, 분명히 그때, 이거 뭐, 여기 잘하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한단 말이죠. 그치, 그치. 근데, 거기서 이제 돈 냄새를 맡고, 네.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그냥, 사람. 그냥, 뭐 좋네 하고 그냥 뭐 웹툰만 보는 사람이 있고. 재밌네. 저는 이제 후자기 때문에 돈을 못 벌었고, 산 사람들은 돈을 벌었고. 여러분 부동산이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얼마나 생각해보면 최근에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도 인터뷰를 보면 비트코인이 큰 미국의 마켓들이 그만한 매력이 없는 땅 마가가 계속 올랐던 이유 근데 약간 좀 좋친 얘기를 했는데 코스피 3,300은 단기 과열의 구간이에요.